아이고. 아, 뭐 이게 뭐라고 이렇게 땀이 나냐. 답답해, 답답해. 여기가 원래 그 패드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냥 남는 바 테이블 붙이셨습니다. 그 파쿠툴에서 바테 깎는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세 번째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 밑에 쪽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감고 이 레버를 중심으로 한번 방향 전환을 해서 위에 쪽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감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전기 저연 테이프가 검은색이 없어서 임시로 그 녹색으로 했고요. 예, 바 테이프를 처음 감는 거라서 만족스럽진 않은데요. 그래도 뭐 다음에는 좀 더 잘 감을 수 있겠죠. 아, 이거 되게 힘드네요, 바 테이프 감는 거. 경기도 광명의 한 주택가 40대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해. (8.45km) 페달 제외. 네, 페달은 캔디원 MTB 페달을 아무래도 캠핑을 하다 보면 끌바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MTB 클린스도 해야겠죠. 네, 무게는 302g. 우리 끝나자마자 지금 구리공원에 와서 잠깐 테스트 라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언더바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많이 어색하네요. 댄싱하는 것도 어색하고 조향 트는 것도 어색하고 연습을 좀 해야겠습니다. 피팅을 지금 대충 해서 일단 사이즈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안장 높이는 109%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제가 주로 애용하는 방법인데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인심 측정을 하시고요. 인심 측정하실 때는 양 발을 자전거 그 페달 간격만큼 살짝 벌린 상태에서 측정하셔야 되고요. 측정해서 나온 인심 길이에 1.09를 곱해 가지고 나온 수치가 있거든요. 그 수치를 이 페달 끝과 안장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상태에서 길이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예, 이 안장 높이는 어느 정도 그냥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너무 숫자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심을 혼자 측정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오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이를 기준으로 1, 2cm 정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해서 가장 편안한 높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927. 안장 높이가 정해졌으면 이제 안장 셋백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안장 셋백은 뭐 가장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죠. 페달을 90도 방향으로 놓은 상태에서 무릎에서 그 실에 무게추를 달아서 떨어뜨렸을 때 그 실이 페달 축을 통과하는 지점의 안장 셋백을 설정하는 건데요. 이것도 뭐 어느 정도 개인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맞추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를 또 너무 벗어나게 피팅을 하시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는 그 안장 수평 각도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보통 안장에 그 뒤쪽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서 조금 앞쪽이랑 앞쪽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수평계를 놓고서 설정을 하면은 안장 가운데가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형태를 해 놓으면은 엉덩이가 안장의 제 위치를 찾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템은 지금 90mm를 쓰고 있고요. 핸들바 높이는 안장보다 한 7cm 정도 낮은 상태입니다. 어제 한 30km 정도 테스트 라이딩을 했거든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부품을 바꿔야 되는 피팅이라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좀 더 타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휠셋 이후에 이제 구매한 부품 가격이고요. 여기서 그 레버 구하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일단 그 8월 중순에 젠슨 USA에 라이발 엑시스 레버 오른쪽이 우연히 재고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구매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왼쪽 레버를 못 구해가지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재고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이베이에서는 $200짜리가 $400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혹시나 해서 국내 수입사인 지엘엔코에 언제 제품이 입고되는지 문의를 했거든요. 지엘엔코에서 답변이 왔는데 정 필요하면은 AS 교체용으로 부품들이 들어온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점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은 그 부품을 새 제품처럼 구성해서 보내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용하는 알퐁소를 통해서 주문을 했고요. 그 알퐁소 플래티늄 회원 할인 받아서 23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요즘 이게 뭐 재고가 없어서 난리인데 만드는 족족 거의 완성차 업체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테일 시장에는 거의 안 풀리고 있는데 10월 중순부터 좀 풀린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구매한 제품은 그 배송 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배송 대행비가 추가됐고요. 39,223원. 네,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좋았을 텐데 정말 재수없게 합상과세가 발생했는데요. 합상과세는 같은 곳에서 발송한 제품이 같은 날 입항이 됐을 때 $200를 초과하면은 그 과세 대상이 되는 건데요. 원래 미국은 $200까지 목록 통관이라고 면세가 되잖아요. 젠슨 US에서 구매한 스램 라이벌 엑스스 레버랑 안장을 다른 날에 분명히 기간을 두고서 배송 대행 업체에서 발송을 했는데 항공편이 딜레이 돼가지고 이게 같은 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합상과세가 발생해서 좀 단기 우울증에 걸렸는데요. 반나절 동안. 이게 면세가 되는 제품인데 이렇게 항공편이 틀어져서 같이 들어오는 바람에 합상과세가 되면은 그 배송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또 따로 나가고요. 정말 직구하시는 분들은 이 합산과세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168만 9,409원의 비용이 발생했고요. 총 477만 6,312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환율은 8월 중 가장 비싼 환율인 1,18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고요. 다 조립하고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20-30% 이상 비용이 더 발생한 것 같고요. 부품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값 주고 부품을 구매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요즘은 제값 주고라도 부품만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인 상황이라 누가 그러던데 지금은 자전거를 새로 살 때가 아니라요. 기존 자전거를 잘 정비해서 열심히 탈 때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구하실 수만 있으면 조립보다는 완차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이게 부품 가격들이 미쳐가지고 요즘에 완차로 사는 게 훨씬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완차도 재고 구하기가 참 힘들죠. 네, 이제 완성된 자전거로 열심히 타서 자전거에 정을 붙이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6편까지 쪼개가면서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자전거 조립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도움이 될까 해서 뭐 구매 내역이나 이런 거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제 목적이었던 그 구매 내역 증빙을 위한 그 부품 구매 내역도 이렇게 다 캡처를 해서 모아두었습니다. 빨리 언더바에 익숙해져서 조만간 라이딩 영상으로 찾아뵈었으면 좋겠습니다.